안녕하세요. 비바체 인터 친구들. 오늘은 Chapter 11, 절 형태의 부사와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 조건문과 가정법입니다. 일단 먼저요, 여기 있는 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법은요, 바로 말하는 방법, 종류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요, 말하는 방법이 총 3개가 있었네요. 첫 번째로 직설법, 두 번째로 명령법, 세 번째로는 가정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친구는 여기 있는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가정법이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건지 볼게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면은 현재 사실이랑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을요, 상상해서 말할 때 쓰는 방법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것들을 내가 상상해서 말을 해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현재 사실이랑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는 과연 누구를 사용할 거냐? 앞에 보시면 if가 있네요. 우리는 if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밑으로 가서요. 조건 접속사 if와 가정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명사절에 if가 있었어요. 명사절의 해석은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사절의 if도 있어요. 그런 부사절에서도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조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해석으로 가능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부분이 바로 요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을 나타내는 if입니다. 이 if의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고요. 여기 예를 들어 나와 있네요.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는 조건 if를 사용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오늘 되게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 저 오늘 제시 안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즉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요? study hard라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현재 일어날 가능한 상황, 제시를 남겨주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러한 상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조건 if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의 해석은 조건이랑 똑같아요.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다른 점이 조건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랑은 어떻게 되는? 반대되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조건문이랑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다르게 써요. 어떤 부분? 시제를 다르게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제를 다르게 쓸 거냐라고 하시는데요. if가 포함된 문장의 시제를 다르게 쓸 거예요.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조건에는요, if가 포함된 문장에서 시제를 have, 즉 현재 일어날 것 같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 같아서 현재를 썼어요. 하지만 조건에서는요, 보시면은 if I had라고 돼 있어요. 즉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 즉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제를 비틀어서
과거로 바꿔준다라고 하네요. 즉, if절에 현재 시제가 있으면은 바로 조건이었고요. if절에 과거 시제가 있으면은 바로 가정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요. 해석 또한 과거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현재에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에 안 일어날 거라서 시제를 비틀어서 과거로 썼지만 콤마 앞뒤로 두 개 다 과거로 썼지만 그래도 해석은 현재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법을 쓰실 때 하나 더 주의해 주실 사항은요. 가정법 if가 포함된 문장에서의 비동사는요. 전부 다 were를 사용해 주세요. 만약에 앞에가 I나 he인데 was가 아니라 were가 사용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 문장은 100%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한번 고치겠다라고 하네요. 그럼 과연 직설법이 뭐냐?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서 쓴 건데 그거를 사실관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석은 직설법의 해석은 뭐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제 비틀어서 과거 시제로 써주었어요. 하지만은 직설법을 사용하실 때는 이 과거 시제를 어떻게 바꾸냐? 다시 현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대로 말할 거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다시 원래 시제인 현재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If I had $1,000,000 여기에 if절에 had가 쓰인 거 보니까 얘는 현재 내가 $1,000,000가 아니구나. 그냥 상상을 해서 이렇게 썼구나. 가정법이구나. I would buy a convertible car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만약에 $1,000,000면 컨버터블한 카를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가정법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1,000,0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 살 수 없어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제일 처음에는요. if를 누구로 바꿔요? as로 바꿔요. 여기에 있는 as는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해석을 할 거예요. 즉,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할 거기 때문에 if를 먼저 as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이 누구로 바꾸냐? 여기 있는 had를 현재 시제, 즉 have로 바꿔요. 근데 사실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don't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내려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가 현재로 내려왔다. 요거 꼭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콤마 뒤에 있는 조동사의 과거도요. 현재로 내려오는데 누구를 달고요. 부정을 달고 내려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요. 과거 시제는 현재 시제로 내려와야 되고요. 긍정문은 부정문, 낫을 붙여서 내려와야 되고요. 만약에 가정법 문장에 부정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긍정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다음에 as 말고도요, 여러분, so로도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if를 as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so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썼던 과거는 현재로,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이거는 똑같이 지켜서 직설법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유닛 2, 가정법의 의미를 지닌 문장들입니다. 가정법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 우리 책에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I wish, 두 번째는 as if입니다. 자, 처음으로 I wish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의 이름이 IBC 가정법입니다. 그 말은 IBC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해석은 뭐뭐라면은 좋겠다라는 뜻으로요. 바람이나 소망 같은 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떻게 적냐면 IBC를 앞에 적어주시고요. 주어 적고 동사의 과거 여기가 가정법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법은 현재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을 상상해서 쓰는 건데요. 여기는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이나 또는 현재 사실에 그렇지 못해서 나타내는 유감 등을 나타낼 거고요. 이 또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제 비틀어서 과거 시제로 써달라는 거고요. 한번 예문 볼게요. I wish, 나는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I had my own house가 있으면은 좋겠어요. 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나 하우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는 문장을 소망 또는 유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IUC 가정법을 어떻게 직설법으로 만드냐? 문제는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직설법으로 어떻게 만들 거예요? 라는 그 문제이고요. 앞에서 배웠듯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망이나 또는 유감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얘는 if가 as로 내려왔듯이 I wish는 바로 sorry를 써서요. I'm sorry that 또는 I'm sorry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볼게요. I wish I had my own house 중에서요. 여기 있는 I wish를 어떻게 내려왔냐? I'm sorry that으로 내려왔고요. 두 번째, had는 바로 현재로 바꿔서 don't have로 내려왔네요. 앞에 긍정문이었으니까는 직설법으로 내려올 때 부정문으로 don't have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I wish의 직설법 문장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역시 가정법이기 때문에 비동사 were 쓰신 거 보이시죠? 가정법 비동사는 were이었는데 얘가 직설법으로 고쳐올 때 그때는 I에 맞게 비동사 고치시고요.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as if 가정법입니다. as if라는 뜻은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해석으로 쓰일 거고요. 뜻으로는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행세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어요. 즉 fact는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게 fact입니다. 직설법 내려올 때 이 의미 살려서 내려오면 될 겁니다. 가정법 자체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as if 시절에 있는 여기 가정법 시제를 동사로 과거 동사로 써주시면 될 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as if를 조금 더 배울게요. A stranger walks toward me as if he knew me very well. 낯선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마치 그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요 라고 쓰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이 as if 가정법이었고요. 사실은 그가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he는 잘 알지 못해요. 여기가 팩트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안다라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과거 시제를 써주었네요. 이러한 as if를 직설법으로 어떻게 만드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in fact 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즉 as if라는 표현을 지우고 in fact라는 표현을 가져올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as if라는 표현이 in fact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 시제는요. as if 절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랑 같게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갈게요? 보시면 주절은 speaks고 as if 시제는 were이었어요. 이거랑 같게 고쳐달라, 즉 현재로 고쳐달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인칭과 수에 맞게 비동사를 is로 고친 다음에 긍정이면은 부정으로, 부정이면은 긍정으로 not을 붙여주었네요. 페이지 189쪽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빈 공간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가정법이라는 문장은요.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법은 표현은 if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거고요. 그 if절에 오는 여기 있는 시제를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누구로? 과거로 한 시제 비틀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오는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 온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법으로 된 표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I wish였고 하나는 as if였네요. 자, 그럼 I wish의 해석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지금 적혀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I wish는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이다. 그 다음 그러지 못한 유감을 나타낼 때 쓰는 걸로요. 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현재 사실이랑은 반대되는 의미로써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직설법으로 내려올 때 어떤 표현을 내려오냐? I'm sorry that 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을 할 거고요. I wish 대신에 I'm sorry that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과거 시제를 여기에는 현재 시제로 바꿔주시면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as if이네요. as if의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as if를 직설법으로 내려올 때는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얘는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s if를 누구로 in fact라는 표현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뒤에 오는 여기 있는 were를요. 누구랑 연계해서 주절에 있는 speak의 시제와 연결해서 누구로 바꿔준다. 주절과 같은 시제인 is로 바꿔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not은 똑같이 긍정이면은 부정으로, 부정이면은 긍정으로 포함해서 같이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IUC와 as if, 그 다음에 if 가정법 전부 다 직설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여기까지 Chapter 11이었습니다.